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약간 2차 전지 초기 국면이 HBM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1, 2년 지속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책은 혹시 얼마나 팔렸어요? 사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저도 안 물어봤는데. 네. 아니, 저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출판사가. 그럼 별로 안 팔린 건가? 출판사가 기분 나빠하나? 아니, 왠지 이거를 네. 물어보면은 약간 마케팅을 열심히 해라는 약간 무언의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만큼 그래도 이렇게 항상 오실 때마다 워런 버핏 익스프레스. 워런 버핏을 익스프레스 태워드리는 이건규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건규 대표님을 2달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6월 초에 와주셨었고, 맞습니다. 그때는 약간 뭔가 하반기의 맥을 좀 짚어주셨고, 지금은 8월 3일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르네상스 자산운용 더벨 기사를 보니까 사모펀드 수익률 상위 5등 드셨더라고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모펀드 중에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모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펀드마다 이제 각기 전략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상위권에 든 펀드는 이제 프로젝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 종목을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종목을 타겟해서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가서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구조이고요.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단일 종목, 그러니까 뭐 단일 이제 자산에 이제 자산을 전부 다 투자하는 그런 구조의 펀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몰빵. 뭐 나쁘게 뭐 이상하게 표현하면 몰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특정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 만든 펀드.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성으로 만들어지는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니까 딱 만들기도 쉽고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펀드라고 하면은 이게 단일 종목에 뭐 100%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뭐 약관이 됐든 뭐 내부 규정이 됐든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특정 물건에 투자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뭐 특정 자산이 100%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기사 보니까 그 프로젝트 펀드가 어디에 몰빵이 있는지 기사에 나오던데요. 그렇죠.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그거는 다 기사 다 나온 거니까. 나온 부분이어가지고요. 역시 그 주식 투자는 리서치가 중요합니다. 리서치. 리서치하는 회사는 아니고 약을 만든 회사인데. 파마 리서치. 네네네.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유머 코드가 되게 높으셔가지고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파마 리서치에만 250억을 투자하셨다고.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냥 그 순수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250억을 투자 못했을 것 같고요. 이제 250억에 투자를 하되 저희가 이제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방이 막혀 있고 이제 상당히 좀 열려 있는 이제 전환사채가 딱 그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일정 레벨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구조면은 저희가 이제 만기 때 이제 사채로 이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팔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사채는 사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기회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죠?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전환사채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에 투자를 해서 이제 15,000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15,000원에 전환을 할 때 전환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상대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사실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의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요? 네, 맞죠.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들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뭔가 이거는 이제 전환사채 투자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 회사에 대한
파마 리서치에 리서치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과감하게 배팅을 그래서 하셨을 같은 거 아니에요.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뿐더러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했을 때 뭐 신사업이라든지 M&A라든지 그 사업 확장 부분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업종에 대해서 편견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체력,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익 체력이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좋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원하거나 좀 들어오기 원하는 좀 딜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뭐 정규분 공동대표가 굉장히 좀 좋은 딜을 잘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품화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수익률도 잘 나왔던,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딜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대표님도 이 주사 좀 맞으세요? 아니요. 안 맞으세요? 네. 거기가 이거 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이거 연어 네. 주사? 네. 네. 리주란, 네. 콘주란 뭐 이렇게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근데 피부 관리는 안 하시고, 네. 예, 펀드 관리만 하시는. 예. 상반기에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올해는 거의 그렇잖아요. 그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고 네. 시장의 주도주, 시총 상위주들이 좀 쉬어갈 때 막 여기로 쏠렸다 저기로 쏠렸다. 아마 6월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 아마 분명히 여쭤봤을 거예요. 2차전지 쏠림 현상, 네. AI 로봇 쏠림 현상들에 대해서. 근데 8월까지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마 저희가 한 사흘 전에만 촬영을 했었어도 2차전지 쏠림 현상에 대해서 여쭤봤을 텐데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초전도체. 야, 초전도체. 물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 또 거의 나와가지고. 테마의 네. 극초반이기는 한데 네. 이 현상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안하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 이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좀 많이 이제 순환매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장이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좀 횡보하거나 약간의 우하향할 때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뭔가를 찾는데 이게 좋다라고 하면 또 일로 쏠렸다가 이제 저게 좋다라고 하면 저렇게 쏠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좀 과감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과 같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은 잘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조금 극대화된 장세가 아닌가, 현재 장세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쏠림 현상이 있을 때 혼자 그냥 팔짱 끼고 볼 수만도 없고 네. 여기에 가담을 하자니 굉장히 또 어지럽고 네. 하루하루 다르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 테마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그 실적을 근거로 한 것이냐 아닌 것인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또 한 가지 뭐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네. 과연 이제 실체가 있어서 올랐냐, 그리고 이제 실체가 있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제 과대평가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2차전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사실 이제 목에 차 있는 상황인 거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2차전지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실적에 근거했었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주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2차전지에도 투자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2차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난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을 좀 더 이제 넘어서는 수준의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있었고, 저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됐을 때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의 실적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지나치게 쏠렸고,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차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황이 약간의 둔화될 가능성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확실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초전도체 테마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게 너무 극초반이고, 네. 이게 뭐 납하고 무슨 구리를 뭐 네. 합성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기 구리를 유통하거나 아니 뭐 가공하는 회사들 네. 주가도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실체가 어떤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되고, 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저는 초전도체는 저는 판단 불가인 것 같아요. 판단 불가.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실험 결과가 그러니까 연구진의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지 그게 이제 검증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또 이게 그 영상 나갈 시점에 물론 저희가 바로 다음 날 네. 올릴 예정이기는 한데 그 사이에 또 뭐 이게 어떻게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죠. 예,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요. 그리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설령 뭐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완전한 성공이냐라는 부분도 조금 점검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 성공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노벨상 한 30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네, 뭐 어마어마한 뉴스인데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사실은 희박한 거였고 해외에서도 초전도체 관련된 논문들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네. 철회된 것도 거의 뭐 강제로 철회 당한 것도 많았다고 하니까 네. 일단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잘 되면 좋은 거니까. 뭐 마음적으로는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실적이 있는 관련주들도 굉장히 빠르게 쏠려버리고 빠르게 급등하고 또 그러다 차익 매물 쏟아지고.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있는 것 또 이제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반도체 중에서도 HBM. 네. HBM 반도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네, 갈렸죠.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연한 걸지 아니면 좀 오버된 걸지요? 저는 약간 2차 전지 초기 국면이 HBM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1, 2년 지속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변동성 크지만 여전히 잘 고른다고 하면은 여전히 가져갈 만하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폭이 좀 컸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긴 하지만 뭐 HBM이란 부분이 뭐 CT 보고서든 뭐 다양한 보고서들이 최근 보고서일수록 그 기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D램에서 이제 메모리에서 차지한 비중이 지금 1%밖에 안 되지만 네. 뭐 내년 됐을 때 뭐 4%, 뭐 내후년 갔을 때 뭐 10% 만약에 이렇게 이익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의 연간 2배씩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제 파급력은 굉장히 좀 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는 확실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실체는 있죠. 네. 하이닉스도 먼저 준비를 했고 삼성전자도 관련된 걸 늘려나가겠다라고 네. 했고 네. 근데 이것도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HBM 메모리 쪽으로만 확 쏠려가다 보니까 네. 이제 HBM하고 무관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들은 네. 저기 쩌리가 된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 네, 저는 정도의 문제이지 네. 결국에는 이제 3분기부터는 D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HBM하고 특히나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높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먼저 오를 수밖에는 없고요. 다만 이제 3분기 됐을 때는 전반적인 D램의 업황도 개선될 거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사실 생산량을 감축시켰고 이제 재고가 이제 줄어드는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는 3분기 되면은 이제 그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이제 개선 혹은 뭐 소부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개선도 3분기면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HBM하고 DDR5가 달려갔지만 결국엔 이제 키 맞추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가능하다. 네. 지난번에 그 6월에 오셨을 때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긍정적으로 보셨고 하반기에 가져가야 할 주식으로 꼽아주셨단 말이죠. 네,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소형 IT는 뭐가 됐든 다 사도 될 것 같다. 중소형 IT. 네.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HBM 비롯해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이제 뭐 눈에 띄게 이제 성장할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포트폴리오를 많이 이제 바꿨던 부분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좀 다행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은 있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연간까지 봤을 때도 이제 반도체는 이제 반등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버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변동성은 크지만 버티고 계속 가져가야 된다. 길게 보면서. 네, 내년까지 뭐 업사이클로 돌아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좀 더 길게.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DDR5 네. 쪽으로 조금 더 좋게 보셨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HBM이 있고 DDR5가 있고 네. 우선순위는 뭐 어떻게 될까요? HBM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왜냐하면은 성장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DR5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DDR4 관련된 것들. 네. 뭐 요 순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HBM, DDR5 그리고 DDR4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회사마다 그 매출 비중이 다 다르니까. 네, 그렇죠. 아이템도 다르고 이제 속해져 있는 이제 비중이 좀 다르죠. 네네네. 그걸 또 이제 확인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HBM 관련주들도 꽤 많더라고요. 뭐 장비도 있고 네, 네. 소재 쪽도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언급되는 거 보면 이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들,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에는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조금 약간 먼 미래까지. 이제 신규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애들, 네. 혹은 후공정에 이제 설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주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워낙 비즈니스가 다양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후공정이 되게 중요한 이제 반도체이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D램을 여러 겹 쌓아가지고 그걸 이제 패키징하는 부분이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IT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후공정에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력이나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전공정에 비해서는 좀 마이너한 시장으로 많이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외주 가공 정도로.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HBM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후공정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으로 떠오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후공정에 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HBM이 되면서 이제 시장 자체도 커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전반적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익이 향후에 이제 수주라든지 이익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돼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이건규 대표님은 실제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특정 회사 이름은 또 언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참고로 저희가 8월 24일 날 YG 클럽에서 그때 호돌이 우황재 작가랑 같이 HBM 관련주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8월 24일입니다. YG 클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6월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임플란트 관련주들. 상반기까지의 그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이다. 꾸준히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 들어선 8월 이제 그 7월 데이터도 좀 나왔죠. 현재까지도 유효합니까? 어때요? 저는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제 결정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대량 구매해서 이제 치과들한테 이제 뿌려주는 제도가 시행이 돼서 그 부분의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3년 계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그 대량 구매에 이제 마켓셔를 50% 정도 점유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뭐 향후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하면은 국내 업체들도 이제 똑같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월간으로 봤을 때는 어느 달에는 좀 더 많이 나가기도 하고, 뭐 어떤 달에는 좀 더 적게 나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최근 데이터가 조금 뭐 중국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뭐 성장 가능성, 뭐 실적 개선 가능성은 열려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은 지금도 이제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네. 조정을 받아서 오히려 지금 더 매력적인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면은 임플란트는 네,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깊숙이 박은 거죠. 임플란트 흔들림이 없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 이게 주가 조정이 나와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 네. 근데 예수금이 항상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조정이 나오면 네. 뭐 딴 걸 팔아서 좀 살 수 있는데 갖고 있는 것도 조정받으니까. 근데 이제 뭐 딴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운 좋게 무슨 뭐 어떤 테마에 걸려서 주가가 급등해서 좀 뭐 그런 부분 좀 이익 실현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현금이 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떨어진 것들 현재 이제 주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좀 비중 확대하는 계기로 좀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그러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것 우선순위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무조건 저는 중국이 우선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중국 우선으로. 네. 좋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상장 폐지, 자진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몇 개 또 남질 않아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기관 투자자들 다 거기 그 길목에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압축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성장성하고 밸류에이션 감안하면은 뭐 임플란트는 확실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대표님 지난번에 아마 제가 여쭤봤을 텐데 아직 임플란트 안 하셨?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네. 임플란트 관련주로 돈 벌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방향성은 좋아 보이는데 이 역시 고민이 드는 바로 엔터. 엔터 기업들. 특히 엔터라면 거의 이제 K-팝 관련된 기업들. 우선은 블랙핑크 지수의 열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기사 보셨어요? 보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애는 자유? 네. 과거랑은 또 다르니까. 네, 그거는 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네. 그럼 확실히 불핑 팬은 아니신 걸로. 네, 뭐 저는 오히려 최근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이제 BTS의 이제 그 전국 솔로. 빌보드에서 높은 순위를 차트에 이제 높은 순위를 계속 유지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K-팝의 위상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JYP가 이제 A2K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최근에 이제 재미있게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는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가치를 매겨줄 것인가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뭐 투자할 게 많이 성장성이 많이 안 보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좀 개런티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엔터가 오를 수 있겠지만 최근처럼 뭔가 다른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이 보일 때는 또 요걸 이제 수익 실현해서 다른 걸 이제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엔터주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래 들어서도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벗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기대했던 성장성 그 이상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또 기대치 못 미칠 경우에는 또 조정받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좀 염려는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 주요 기획사들이 이제 그 신규 그 아이돌 멤버들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기획사마다 뭐 1개 그룹부터 해서 3개 그룹 정도까지 다 대부분의 대형 기획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인 아이돌의 성과에 따라서 향후 주가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많이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업 확장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성장성을 또 미리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기획사는 뭐 신규 아이돌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주가에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아직 주가에는 명확히 반영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예를 들어서 베이비몬스터라든지 A2K라든지 라이즈? 이거 보이그룹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친구들 그리고 따라서 나온다고 하반기에는 하니까. 뭐 하이브도 이제 미국에서 걸그룹을 만든다고 하니까. 하이브. 네. 네네. 거기도 M&A도 또 엄청 많이 하고. 잠깐 저희가 오늘 저녁에 8월 3일 목요일 저녁에 YG 클럽 세미나가 K-팝 엔터주 관련된 거 하거든요. 혹시 요거는 이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YG 클럽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래서 엔터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장기 성장 거의 임플란트처럼 그렇게 봐도 될까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몇 개 뭐 안 된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건규 대표님 2달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뵙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초에 가졌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좀 없었다.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것도 저희가 2달 전 또 넉 달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달도 차면 기운다. 또 그리고 달도 초생달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회귀 이런 쪽 그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그래도 소비 경기 부양하려고 하고 기업들의 좀 R&D 투자라든지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켜 주려고는 하는데 과거와 같은 큰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참 중국 경기를 볼 때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공동부유라는 약간 덫에 걸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신생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발생했던 게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발생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것을 보고 둘 수만 없는 상황이 저는 됐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년 실업률이 20% 넘는다는 부분은 뭐 경기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문제가 됐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이런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경기 활성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볼 만하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쪽에 이제 경기 부양에 있어서도 한 8월, 9월 됐을 때는 현실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뭐 그와 관련된 것들은 뭐 이제 뭐 약간 내수 소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성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과거에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화끈하게 됐던 적도 있고 사실은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던 적도 있고 기대 못 미쳤던 적도 있다 보니까 아직은 섣불리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가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 ABS라는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석유화학 제품. 근데 이제 ABS 가동률을 보면은 이제 6월 달이 한 60%, 뭐 7월 달이 한 80%,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한 100%까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석유화학 업체의 ABS 생산 가동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전업체들이 이제 그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약간 외형에 해당되는 껍데기를 만드는 ABS를 발주를 미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선발주됐다라고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중국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약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난다. 뭐 그런 쪽에 이제 생각 내진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중국 PMI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꽤 높은 수치로 좀 반등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물밑에서는 약간 그런 기대감들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까지는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 가지고 실제로 중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또 중국 분들 또 여의도에도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안 좋다 하더라고요. 특히 민간 소비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과거에 보면은 중국 정부가 근데 이제 뭐
민간 투자에 있어서도 뭐 주로 이제 SOC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인프라 뭐 철도나 뭐 도로 깔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중국 정부가 좀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약간 1, 2선 도시, 그러니까 대도시의 어떤 재건축을 좀 해서 좀 다시 한번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네.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노후화된 이런 건축, 건물들 이런 것들을 좀 재건축을 해서 뭐 수요도 다시 좀 이끌고, 그리고 뭐 규제 뭐 약간 뭐 그런 거 좀 풀어줘서, 예를 들어서 뭐 1가구 1주택에서 뭐 2주택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쪽에 이제 수요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중국 관련주들도 좀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앞에서 석유화학 관련주는 잠깐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조금 이제는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제 석유화학은 좀 하도 약간 많이 우리가 속았어요.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속다 보니까 좀 실망을 많이 해서 좀 약간 좀 불안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의류주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없어졌기 많이 떨어지지 때문에. 않았습니다. 네. 그냥 박살이 났어요. 많이 떨어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의류주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보고서를 보면 MLCC 같은 것들도 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뭐 보고서도 있고 하더라고요. IT 부품으로. 네. 왜냐면 그 완전 범용 부품이고 가전제품이 이제 소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MLCC에 대한 이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 저는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포트폴리오에 좀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박살이 났던 중국 관련주들, 좀 안 좋았던 것들을 이제 담아야 될 시기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줍줍. 네. 그런데 이제 화학은 좀 무섭고, 네. 거기 좀 피해서 좀 담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중국 관련된 주식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과거랑은 또 이제 좀 경쟁 구도나 산업 구도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렇죠. 이게 또 사람마다 또 판단은 달라질 겁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중국이 회복이 되면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IT 업종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IT 부품. 전반적인 시장에 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올해 특히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 바뀌는 것 아니냐.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런 이야기들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또 이게 뭐 미우나 고우나 중국 없이는 또 우리들의 실적 때문에라도 계속 기대를 해야만 하고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저도 이 이해관계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식을 좀 갖고 계시는. 뭐 그냥 박살 날 수도 있죠. 뭐.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하반기 뭐 8월 이제 접어들었고 거의 뭐 이제 3분기도 거의 중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이익 성장이 올해 하반기 이어지고 내년까지도 좀 좋게 나올. 앞에서 뭐 엔터라든지 임플란트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반도체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올해 상반기 때 워낙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그러니까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는 개선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편하게 간다라는 게 기본 전제에 좀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좋은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제가 나와서 얘기했던 업종이 거의 똑같아요. 뭐 하루쯤에 변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도 좋고 내년까지도 좋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변압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제 최근에 효성중공업 이제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거의 상한가. 상한가가 갔었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기준 PR로 봤을 때는 뭐 6배, 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끝이 아니라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는 월별로 봤을 때도 매달 변압기의 수출 단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개당 단가 자체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수요가 강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도 이제 뉴스들을 몇 개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변압기가
여전히 필요하고 쇼티지 상태고 여전히 부족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뭐 상반기 내내 괜찮았고 최근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 감안했을 때는 네.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 이제 막 그 변압기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장기간 네. 1년 넘게 랠리 네. 펼치고 있어요. 물론 좀 변동성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심지어 거기에서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데 다만 이제 수출입 데이터의 그 부분은 다 유심 있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수출 단가가 네. 만약에 뭐 떨어진다. 예, 키로당 단가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가격이 유지되거나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 업황이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요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수출입 단가를 좀 유심하게 좀 바라볼 것 같습니다. 수출 단가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좀 업황이 꺾이는 걸 미리 반영하는 지표가 아닌지도 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네, 수출 단가가 꺾이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네. 저는 주가가 하락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중국 쪽도 이야기를 네. 했는데 중국 관련된 그 인프라 건설 관련주들이 또 중국에서는 뭐 신고가 나는 것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건설 기계는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 실적을 좀 보면 되는데 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전망치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아직까지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글로벌하게 건설 기계 시장이 안 좋았던 시장은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네.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시장이죠. 뭐 물론 이제 그 시장이 살아나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 시장이 살아난다고 해도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마켓셰어를 많이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 이제 수요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호황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건설 기계, 건설 투자가 되는 부분이 75% 정도가 이제 비거주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공장이라든지 네. 아니 뭐 상업 시설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에 건설 시장이 더 그러니까 거주용보다 큰 상황인데 네. 그 시장이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플러스 되는 부분은 이제 광산 쪽의 수요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광산이요. 네, 광산 개발. 광산 개발, 네. 광물 채취 때문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광물에 대한 소비량이 네. 한 3배, 4배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건설기계 업종의 이제 실적이 좋은 상황이지만 뭐 앞으로도 보면은 특히나 이제 중소형 부품사 단에 내려오면은 이제 뭐 약간 캐펙스를 통해서 이제 설비 증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천억짜리 캐퍼 회사가 3천억으로 증가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업황이 깨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수요가 꾸준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내년 됐을 때 이제 캐파 확장으로 이제 이익이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건설 기계는. 네. 그래서 그러면 건설 기계 부품 회사들 중에 잘 찾아보면은 네, 거의 그래서 뭐 캐터필러 관련주들이 이렇게. 네, 캐터필러 관련된 주식일 수도 있고 국내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주식일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투자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이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도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싼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식들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꾸준히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건설 기계에서 기계를 좀 떼면 어떻습니까? 건설. 네, 건설이요. 두둥. 지금 건설? 네. 건설을 아예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 그 순살 아파트 논란도 있고 네. 또 LH가 발주한 데서도 거의 15군데 네. 뭐 재시공을 하거나 부분 보완을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민간 아파트까지 지금 전수조사하면 어떡하지? 네. 그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까지 나올지를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네. 지금은 건설 쪽 다 이런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구조적으로 약간은 건설사들의 원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의 실적을 보면은 거의 몇 년 동안 이제 약간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그쵸. 이미 이제 떨어낼 거 다 떨어냈다, 이제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번번이 틀리다 보니까 좀 건설사들의 이익을 좀 믿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주가만 봤을 때는 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긴 하지만 접근하기에는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확인하고 들어갔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뭐 들어가서 약간 좀 시간을 네. 보내면 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저 바닥에서 몇십 % 오른 다음에 사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적을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를 갖기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저도 참 건설주는 정말 오랜만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게 보는 조선. 조선은 조선도 올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뭐 장기 호황으로 보기도 하는데 슈퍼사이클.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어디선가 자꾸 누군가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하면 괜히 또 불안해지는 심리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은 저는 안정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공격수하고 수비수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선은 조금 더 이제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미 이제 저가 수주 받았던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올해 상반기 기점을 해서 다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매출로 이제 하반기 때 반영될 것들은 이제 점점 계단식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뭐 한 2년, 3년간 지속될 수 있는 걸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도크가 이제 3년 반 정도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가 수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국면에서는 지금 신규로 받는 것들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 사업 내에서 떨어낼 거 다 떨어내고 이제 수익이 정상화되는 국면 플러스 뭐 신규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뭐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은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적극적으로 사서 뭐 이걸 오버웨이트해서 막 치고 나가자 뭐 이런 전략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포트 내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포트 내에서는 수비수 역할 더 밀리지도 않을 거고 여기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보고 있는 거는 해양 플랜트 발주가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발주가 난다고 하면은 뭐 추가적인 뭐 업사이드를 좀 붙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뭐 해양 플랜트가 됐든 아니 뭐 잠수함이 됐든 뭐 이런 쪽에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하. 조선주는 요거는 이제 길게 같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미용 관련주도 하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주사 관련된 거고 우리나라 그 미용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죠. 상장된 기업들 많고 특히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미용 기기? 그런 쪽도 많아졌고 그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용기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뭐 수출액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액이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성이 당장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바람에 탄 상태고 그리고 이게 당분간 지속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은 이제 홈케어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케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기기를 이렇게 미용기기를 이렇게 해서 TV 광고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들이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성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업체들별로 잘 고를 업사이드가 있는 것 이제 업체를 잘 고를 수 있다고 하면은 여전히 기회는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기기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약간 반복성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제 재시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뭐 기기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 그 업종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과의 장비 수요, 네. 거기에다 홈케어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혹시 사모님한테는 좀 몇 개 사드리셨어요? 뭐 얼마 전에 샀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것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관심주 위주로 사셨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뭘 사라라고 이제 네. 뭐 이야기를 줄 수 없고 이제 원하는 걸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가장 그 대중적인 브랜드를 사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실제 여성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거, 네. 뭐 후기를 네.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네. 저희 집에도 그 종류를 엄청 많은데 옛날에 그 LED 마스크도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그것도 뭐 무슨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 하는 것도 많은데 네. 안 써. 이제 처음에만 쓰고 안 써. LED 마스크는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근데 한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네. 유행했었죠. 요새 뭐 탈모부터 해가지고 뭔가 엄청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네. 쓰는 것도 있고 네. LED들 또 남자들 그 시장 타겟팅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저는 홈케어 시장도 되게 커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또 경쟁도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다 이제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수출 또 네. 많이 하는 회사들도 나타나고. 네. 그리고 아까 조선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항공운수 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별로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이제 실적은 계속 좋을 건데 예. 항상 그 따라붙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 예. 올해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이야기에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안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피크아웃 우려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 꼬리를 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참 못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그냥 되게 그냥 실적이 정말 잘 났을 때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네. 약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중국과의 그 하늘길이 이제 좁아진다. 네, 네. 왕래가 좀 줄어든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뭐 실제로 저희가 뭐 줄어든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못 다녔었기 때문에 뭐 편수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티켓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도. 항공권이요? 네. 대표님은 휴가 최근에 갔다 오셨죠? 최근에 워낙 일본들을 많이 다녀오셔서 저도 이제 일본 다녀왔는데 엔화가 싸니까. 저도 이제 그냥 그 단체 여행 갔다 왔거든요. 패키지로요? 네, 패키지로.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기로 결정을 해서 티켓을 구하려고 봤더니 티켓이 아예 없어요. 네. 그죠. 요즘은 뭐 거의 일본 여행 정말 많이 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키지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 다음에 방산을 여쭤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이제 조선하고 방산은 좀 그 커버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방산주가 꽤 많이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이 뭘까요? 이것도 피크아웃일까요?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좋았던 게 이제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았던 업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루틴하게 이제 받은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이제 폴란드라는 부분이 워낙 컸었고 그 부분이 이제 향후 한 2년간 매출액에 반영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개런티된 부분인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추가적인 수주가 뭐 대규모 수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해서 뭐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받을 수 있느냐 혹은 받았을 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뭐 1차보다는 이제 조건 자체가 좀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마진이 됐든 뭐 기술 이전이 됐든 아니면 뭐 이제 뭐 차관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뭐 자금이 됐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폴란드에서 2차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은 방산업체들이 다시 2차 재도약 내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변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참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예상을 한 것보다 더 큰 규모가 나와야 되고 네. 기대한 것보다 더 사이즈가 크게 나와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거기를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방산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실적이 좋은데 뭐 더 가겠느냐, 뭐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또 방사는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길게 네. 이제 앞에 K자가 붙었다. 네. K방사는 이제 수출주다 보니까 릴레이팅 돼야 된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랑 완전 반대되는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될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 정부도 그래서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갔다 왔고 네. 국토부에서도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수혜가 과연 한국 기업들한테 이어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가장 그 부분은 불확실성이 워낙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국이 재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그냥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요. 미국 네. 기업들이. 네.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거의 한 10년치 먹거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은 워낙 큰 땅덩어리에 워낙 많은 시설들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건설이나 뭐 건설 기계 중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치 먹거리를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될지는 좀 불확실하다. 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미국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은데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은 국내 업체들도 뭐 조금 손쉽게 좀 그 수혜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캐터필러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네. 뭐 그런 회사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사후에 뭐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이 발생이 된다, 이제 투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뭐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캐터필러 주가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그 주가에는 어떤 그 재건 수혜 네. 기대감이 또 거기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겠네요. 미리미리. 저는 많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사업만으로 지금 뭐 실적을 계속해서 찍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건으로 인한 수혜는 플러스 알파일 뿐. 네. 기존의 실적도 좋다. 그렇죠. 옵션이죠. 플러스 알파. 오유 좋네요. 다른 뭐 건설 자재나 이런 쪽도 뭐 기대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뭐 그쪽에서 이제 건설 시장은 좀 비슷하게 예.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내수 업종에 이제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굉장히 이제 작은 카테고리이긴 한데 이제 그 데크플레이트라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은 상태이거든요. 데크플레이트면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뭐 이것도 보통 이제 뭐 합성이 있다고 우리가 합니다만 생각하는 이제 뭐 거푸집 뭐 이제 나무로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멘트를 붓고 네네네. 뭐 이런 구조가 기본 구조라고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심플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내 기업이 아니면 뭐 국내 미국 기업? 기업들이 있고요. 한 3개의 기업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국내.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푸집 네. 옛날로 데크플레이트 옛날 말로 업체들. 하면은 네.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뭐 2분기 실적을 비롯해서 올해 연간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몇 개 업체들이 조금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작년에 이제 가격 인상이 있었거든요. 단가 인상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이제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올해 1분기 때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그런 실적이 뭐 사실 Q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P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당분간 굉장히 좀 괜찮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약간 우크라이나에 연관된 부분인데 모듈러 주택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모듈러 주택. 네, 거기와 관련된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사업도 괜찮고 만약에 재건 사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 그쪽에서의 수출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국내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이 약간 모듈러 주택 뭐 이런 사업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언제가 나올지 혹은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모듈러 주택이랑 이 데크플레이트를 하는 회사들이랑 같은 기업이에요? 아니면? 같은 기업.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상장되어 있는 세 개 회사가 그걸 다 하나요? 아니면 다 달라요? 조금씩 이제 구성 자체는 다르고 어떤 회사는 뭐 요 사업만 하고 있고 어떤 회사는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어떤 회사는 뭐 약간 리스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네.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것도 좀 공부해 보면 재밌겠네요. 네.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미리미리. 네. 이거 혹시 주가가 좀 올랐나요? 주가가 1분기 실적이 괜찮아서 조금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는 해요. 특히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그런데 그 어떻게 이제 따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좀 순환매 장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또 팔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2차 전지 아니면 초전도체 해야죠. 네. 그거 안 달고 있으면 뭐 그러니까 2차 전지 HBM 초전도체 아니면 그냥 저리 가. 아무튼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평소에. 네. 또 하나 좀 고민이 드는 게 자동차 산업은 네.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도 올라오고 있고 평가도 좋아지고 있고 ASP라고 하는 단가 네. 이익률도 지금 뭐 거의 상반기 10% 넘었었고 네. 뭔가 평가는 좋아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네. 세계에서 보는 평가 점유율 이익률만큼은 네. 못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못 가고 있죠. 좀 네. 변속을 못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네. 근데 약간 조선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적 자체는 거의 그냥 잘 나온다라고 보는 게 그냥 네. 맞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연 수요가 이미 이제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이 있었고 여전히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굳이 싸게 팔 이유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반기도 상당히 좀 좋았고 하반기도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뭐 제주항공 그러니까 뭐 그 항공사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피크아웃 우려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 엄청 좋은데 내년에는 올해만큼 달성 가능하냐 이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는 있었어요. 결국엔 피크아웃 우려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끝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연 수요가 거의 한 3년 4년치의 이연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고가 특히나 이제 미국 이제 생산 재고 같은 것도 증가하고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찍고 재고가 이제 바닥 상태는 아니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풀렸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대비했을 때는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피크 내년 끝 뭐 이게 아니라 저는 1년,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관점이 좀 바뀌게 됐어요. 꾸준히. 네. 생각보다 1, 2년 실적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는. 네. 뭐 엄청나게 성장은 아니어도 올해 피크아웃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밸류에이션도 네. 뭐 저렴하고. 예, 주가도 뭐 덜 올랐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를 훨씬 좋아해요. 지난번에도 네. 참 부품주 쪽으로 네.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요쪽에서 흔들림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국내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IT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후공정이 이제 메인 공정으로 올라선다. 그러니까 메인 공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 산업으로 떠오른다라는 부분이었고 자동차 부분에서의 이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현대기아차의 이제 조금 비중이 너무 높았던 부분 네. 그리고 마진이 뭐 5%로 고정되어 있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뭐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이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이제 러브콜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IRA 법안하고 또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 부품을 쓰기에는 조금 꺼림칙하고 네.
다른 대체안을 찾다 보니까 뭐 한국 부품사 말고는 사실 크게 대안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유럽 부품사들이 있긴 하겠죠. 다만 네.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회사들이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국내 부품사들은 현대기아차 물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해외 부품사들의 이제 수주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ASP가 높은 이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좀 저평가 받았던 요소들이 조금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뭐 성장성 있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품 회사들이 막 성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예, 뭐 한 세네 개 업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약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기회로 해서 전 사모아 간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에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특정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네. 근래 한 달 정도는 또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 빠졌습니다. 네. 왜냐면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HBM을 안 하거든요. 초전도체를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네. 이제 유행 자체가 너무 빨리 바뀌다 네. 보니까 조금 어지럽기는 한데 이제 오히려 한번 유행을 겪었다가 좀 수급이 좀 빠진 것들, 그러니까 주가 좀 빠진 것들은 지금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특히 현대기아차가 지금 뭐 미국 쪽 공장 많이 짓고 있어서 네. 미국 쪽 거의 이제 같이 따라가서 현지 네. 공장 짓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같이 가는 기업들하고 네. 안 가는 기업들하고 네. 구분을 해서 보자면 좀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같이 가는 기업들이 낫죠. 왜냐하면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현지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수주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현대기아차가 해외 동반 진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마진을 조금 잘 챙겨주는 경향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이제 자기네들 이익률 좋아지고 ASP 네. 좋아지니까 곳간에서 좀 인심이 나는. 그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당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 국내 부품 회사들도 해외 나가려고 하면은 따라와야 리스크가 되니까. 존재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현지 공장도 설립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공장 돌려야 되고,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당근책으로 이제 해외 동반 진출한 부품사들은 마진을 상당 부분 좀 초기에는, 특히 초기에는 좀 많이 보존시켜주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동차도 피크아웃은 아니라고 보시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네. 다만 최근에 완성차보다는 완성차보다는 부품 회사가 난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들은 담아볼 만할 것 같다. 그렇죠. 초전도체 아니어서 네. 약간 좀 수급적으로 네. 배터리가 됐던 것들은 네. 또 네.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네. 될 수 있는 거고요. 아이고, 이런 시장을 잘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엄청나게 막 휩쓸리고 쏠리고 막 급등락하고 막 뉴스 쏟아지고 네. 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인내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인내. 예, 왜냐하면은 제가 뭐 좋아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뭐 어떤 날은 엄청나게 올라서 시장을 엄청나게 아웃퍼폼하지만 어떤 날은 또 엄청나게 언더퍼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또 버텨야지, 이걸 못 버티고 갑자기 뭐 초전도체로 갈아탄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그냥 계속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가 뭐 수익을 좀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인내가 필요한 시장이다. 네. 지금 더위가 장난이 아닌데 네. 이 더위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건 사실 인내지 않습니까? 네. 사우나에서 버티는 것처럼. 네. 그 느낌으로 가야겠네요. 냉탕 온탕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네. 한 군데서 좀 인내심을 기르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죠. 또 옆에 사람이 또 얼마로 이거 벌었네, 누구 상한가 갔네 막 이래가지고. 네, 지금은 그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주식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카페에서 식당에서 한동안 없어졌었는데 네. 또 최근 들어서 주식 이야기를 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7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다 열의 9은 2차전지, 네. 에코프로 네. 이야기였고.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벌어서 이제 남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주식을 샀다, 뭐 배 아플 때가 좀 더 이제 인내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가 오히려 주가 고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시장보다는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렇게 인내를 해야죠. 그러니까 배 아프더라도 우리 허준 선생님한테 이제 지맥 짚고 네. 약 타 먹고. 자, 우리 주식계의 허준. 네. 네.
여의도의 허준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 통해서 오늘 8월에 이제 맥을 짚어봤습니다. 10월에 또 예. 뭐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